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너한테 딱 맞추는 일이 하나 있다. 예?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지금 들으신 음성은 영화 신세계에서 경찰청 수사기획과 강과장 역을 맡은 최민식이 국내 최대 범죄 조직인 골드문의 신입경찰 이자성 역을 맡은 이정재에게 잠입 수사를 제안하는 장면 속 영화 대사입니다. 영화에서는 그리고 8년 후 이자성은 골드문의 2인자이자 그룹 실세인 정청역의 황정민의 오른팔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최악의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하는 공로를 세우게 되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6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박정훈 감독의 2012년 작품인 신세계는 홍콩 영화 무간도와 허리우드 리메이크작 영화 디파티드의 스토리를 오마주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경찰이 조직원으로 위장 잠입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잠입한 경찰은 결국 조직의 보스가 되고 만다는 어두운 결말의 영화였습니다. 참 재밌는 영화였는데요. 이 같은 영화 신세계가 과연 현실 정치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MBC의 김건희 7시간 통화 음성 파일 공개를 몇 시간 앞둔 16일, 정치권은 폭풍 전야라고 할 만큼 고요 속 침묵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MBC가 어떤 내용의 파일을 공개할 것인지 예측 불허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에 공개된 김건희 씨 파일 중 눈에 띄는 발언 내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실로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인데요. 김 씨의 그 문제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믿을 만한 충신이다.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다 알게 될 거라는 발언이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이 궤변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언론이 이 같은 내용이 김 씨의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발언은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국힘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11월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영화 신세계를 바로 떠올렸는데요. 윤 전 청장이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어쩌면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시나리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인 거죠.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말이죠.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찍이 청장직을 자진 사퇴하기 전까지 윤 전 청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청장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윤 전 청장은 이후 청장직을 던진 뒤 국힘당의 입당에 대선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고 결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윤 후보는 정계 입문 이후 거의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 정부와 철저히 대립각을 세우며 문 대통령에게 보라는 듯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 신세계의 시나리오와 얼추 맞아떨어지는데요. 한편의 현실 잠입 정치 첩보 누아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언행마다 끊임없는 자충수와 경고망동의 설화를 반복하며 제1야당인 극우보수 국힘당을 흔들어대고 있다는 점인데요. 누가 봐도 고의라고 생각할 정도인 거죠. 이러니 위장 잠입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또 웃자는 이야기인데요. 심각하게 반응하시는 건 반칙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냥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의 정치 입문과 야권 대선 후보의 선출이 저희의 결정적인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국힘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선 후보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45분 통화 내용과 관련해 김 씨가 말한 내용 중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심신이 피폐해진 후보자 배우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급하게 쉘드를 치고 나섰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떤 문제되는 발언을 했다고 만약에 보도를 하려면은 그 전후 사정과 맥락까지 다 같이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저는 이제 언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고 발췌되고 또 왜곡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물을 겁니다. 논란들이 다 비슷하지만은 배우자를 공격하는 측에서는 항상 많은 준비를 해와서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구성해서 이제 내놓는 것이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을 보고 반응하면서 오히려 사실관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실제 그 원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 후보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가까이 그 상대 측 진영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아왔었고 그 공격에 대해 가지고 실제 들여다보면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특히 그 사실이 아닌 부분 중에는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어떤 모욕적인 어떤 내용도 있었고요. 말한 내용 중에 다소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심신이 지금 피폐해진 후보자의 배우자 입장에서 할 수도 있는 말이다라는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면역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대화를 전제로 한 대화들인데 약간은 뒤통수를 맞는 모양새가 되면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후보자도 아니고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자질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거는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정치 공세치고는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는 15일 JTBC 뉴스 걸어서 인터뷰에서 김 씨가 지난 1년 가까이 상대 측 진영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아왔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상당히 있었다며 그중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내용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대남의 대변자이자 반페미니스트인 이 대표가 느닷없이 여성 인권을 투척하며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와 대화를 나눈 7시간 45분 녹취록이 오늘 MBC에서 방송될 예정인 가운데 김 씨를 적극 엄호하며 방어막을 치기 시작한 건데요. 피식하고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이준석은 여기까지구나. 이게 그가 말한 비단 주머니일까요? 이 대표는 사적 대화를 전제로 한 대화들인데 뒤통수 맞는 모양새가 된다면 일정 부분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며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 자질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 공세치고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주접을 떨어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려면 전후 사정과 맥락까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언론에게 있다며 만약 보도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고 발췌 왜곡된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물을 것이라고 횡설수설을 해댔는데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말이나 언행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의혹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제 치렀던 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 대한 제보를 하신 분이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외생 변수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이라는 건 저희가 일축 가능합니다. 국힘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발언 맞대응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선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을 걸고 치렀던 재판에 대한 굉장히 큰 의혹 사항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선 평가절하했는데요. 이 후보는 안 대표가 뭘 잘해서 자력으로 지지율이 올랐냐고 물어본다면 그런 요소를 찾지 못했다. 메시지도 항상 비슷하다. 양비론에 가깝다며 특출난 새로운 매력이 발굴되지 않는 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오를 리가 없어 보인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선 안 후보 지지율 상승 부분은 원래 윤 후보가 갖고 있던 지지율이다. 단일화했을 때 순증분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다소 비관적이라며 단일화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다. 질 것 같으니 하는 단일화는 성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안 후보가 나 없으면 너희는 진다는 반협박조의 자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심판의 미력이라도 보태겠다는 취지로
여러 제안을 한다면 그건 다른 얘기라고 마지못한 척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극우망상과 박근혜 퀴즈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